안녕하세요. 오늘은 한국 부동산 금융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아주 흥미로운, 어떻게 보면 좀 이상한 현상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빚은 더 늘어났는데 위험은 오히려 줄어들었다. 아니, 상식적으로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요? 자, 오늘 우리가 함께 풀어볼 금융 미스터리의 순서입니다. 먼저 대체 어떤 수수께끼 같은 상황인지 들여다보고 그 건전성이 개선된 비밀은 뭔지, 그리고 이런 변화를 이끈 진짜 이유는 무엇인지 파헤쳐 볼 겁니다. 그리고 모두가 이 흐름에 올라탄 건 아니라는 사실과 함께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남겨진 위험은 무엇인지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시장 전문가들마저 고개를 갸웃하게 만든 이 기묘한 역설부터 살펴보시죠. 네, 바로 이 질문입니다. 보통 빚이 늘면 위험도 같이 커져야 정상 아닌가요? 그런데 어떻게 정반대의 결과가 나올 수 있었을까요? 데이터를 보면서 그 실마리를 한번 찾아보죠. 자, 여기 데이터를 한번 보세요. 이게 진짜 재밌는 부분인데요. 증권사들이 가진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그러니까 PF 대출 총액이 1년 만에 18조 5천억에서 21조 6천억 원으로 오히려 늘었습니다. 그런데요, 같은 기간에 위험하다고 딱지가 붙은 프로젝트의 비율은 19.1%에서 14.2%로 오히려 뚝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빚의 덩치는 커졌는데 속을 들여다보니까 오히려 더 튼튼해졌다는 그런 얘기죠. 그리고 앞으로 계속 나올 단어가 있어서요. 잠깐만 짚고 갈게요. 바로 유의나 부실 우려라는 등급인데요. 이건 그냥 금융당국이 공식적으로 이 사업장은 좀 문제가 있거나 앞으로 위험해질 수 있으니 잘 지켜봐야 합니다. 라고 도장을 찍어준 일종의 위험 딱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객관적인 지표인 셈이죠. 자, 그럼 대체 어떻게 이런 마법 같은 일이 가능했을까요? 그 비밀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바로 포트폴리오의 질 자체가 좋아졌기 때문이에요. 그 첫 번째 증거는 바로 브릿지론의 감소입니다. 이 브릿지론이라는 게 뭐냐면요. 사업 완전 초기에 정말 이게 될지 안 될지도 모를 때 들어가는 돈이라서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바로 이 고위험 대출 비중이 30%가 넘던 것에서 23%대로 크게 줄었습니다. 포트폴리오가 훨씬 안정적으로 바뀌었다는 아주 확실한 신호죠. 두 번째는 변제순위입니다. 증권사들이 가진 중후순위 채권 비중이 54.5%에서 44.3%로 줄었는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만약에 프로젝트에 문제가 생겨서 돈을 나눠 가져야 할 때 저 먼저요 하고 손댈 수 있는 더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됐다는 뜻이에요. 당연히 돈 뗄 확률이 그만큼 줄어들었겠죠. 그리고 이것도 정말 큰 변화인데요. 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전체 PF 사업장에서 서울이 차지하는 비중이 19%대에서 30%를 훌쩍 넘어섰습니다. 반면에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큰 지방사업장이나 물류센터 같은 자산의 비중은 줄었고요. 한마디로 가장 안전하다고 여겨지는 서울로 자금이 확 쏠린 겁니다. 자, 지금까지는 포트폴리오가 어떻게 더 건강해졌는지 그 증거들을 살펴봤는데요. 근데 사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이 모든 변화를 만들어낸 진짜 결정적인 이유가 따로 있거든요.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기존에 있던 위험한 녀석들을 치료해서 척하게 만든 게 아니고요. 아예 싹 다 갈아치운 겁니다. 이 과정을 보면 정말 명확해져요. 보세요. 지난 1년 동안 9조 원이 넘는 낡은 프로젝트들이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를 무려 10조 원이 넘는 새로운 프로젝트들이 채운 거죠. 어때요? 낡은 물을 빼고 새 물을 더 많이 부은 셈이니 전체적으로 물이 깨끗해질 수밖에 없겠죠. 게다가 새로 들어온 프로젝트들의 퀄리티가 이건 거의 사기 수준이에요. 새로 들어온 10조 4천억 원어치 사업 중에 99% 이상이 양호 아니면 보통 등급이었어요. 사실상 전부 다 우량자산이었다는 거죠. 바로 이게 부채는 늘었는데 위험은 줄어든 마법의 진짜 비밀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이 좋은 이야기가 시장에 있는 모두에게 해당되는 건 아니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이 이야기의 조금 어두운 이면을 들여다봐야 해요. 이 표를 보시면 상황이 극명하게 갈리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보세요. 덩치 큰 대형사들은 위험도를 15.5%에서 10.3%로 확 낮추면서 오히려 전체 덩치를 키웠습니다. 그런데 작은 회사들을 보세요.
전체 규모는 줄였는데도 위험 사업장 비율은 오히려 25.9%에서 29.1%로 올라갔습니다.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시장의 양극화, 흔히 말하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입니다. 힘있고 돈 많은 큰 회사들이 좋고 안전한 사업들을 싹쓸이 하면서 전체 통계는 좋아 보이게 만들고 그 사이에 작은 회사들은 점점 더 힘든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보고서에서도 이렇게 지적하고 있어요. 소형사들은 신규 사업을 따내기가 어려우니까 어쩔 수 없이 기존에 갖고 있던 안 좋은 사업들을 계속 안고 가야 하는데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썩어가고 있다. 바로 이 말입니다. 자, 그럼 이제 수수께끼는 풀렸습니다. 낡고 위험한 걸 버리고 크고 좋은 걸로 채워 넣었기 때문에 벌어진 통계의 마법이었죠.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아직 치우지 못한 수면 아래에 가라앉아 있는 위험들이 있거든요. 바로 이 숫자 27.4%가 그 위험을 보여줍니다. 이건 뭐냐면요. 새로 들어온 애들 빼고 아직 정리되지 않고 남아있는 기존 프로젝트들만 따로 봤을 때 위험 비율이에요. 전체 평균이 14.2%였으니까 거의 2배나 위험하다는 뜻이죠. 아직 시한폭탄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계속 지켜봐야 할 것들이 바로 이겁니다. 첫째, 아직 처리 못한 시한폭탄들이 꽤 많이 남아있다는 거. 둘째, 얘네들은 대부분 금리가 아주 쌀 때 시작된 거라 지금 같은 고금리 상황에선 버티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 셋째, 지금 유의 딱지가 붙은 애들은 언제든 부실 우려라는 더 위험한 딱지로 바뀔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무리 지금 좋아 보이는 새 프로젝트라도 부동산 시장 전체가 계속 안 좋으면 결국 얘네들도 위험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결국 마지막 질문은 이곳이 될 겁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현상이 정말 시장 전체가 건강해지고 있다는 청신호일까요? 아니면 그저 큰 회사들이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는 동안 그 위험이 힘없는 작은 회사들에게 폭탄 돌리기처럼 떠넘겨지고 있는 과정일 뿐일까요?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될지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에 달려 있을 겁니다.